안녕하세요. NLS 박종대입니다. 네, 오늘은 또 주말이라서 박부의 사랑방이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지난주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2021년은 실력을 쌓을 때라는 제목으로 좀 잔소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3,200 정도까지 갔다가 좀 숨차하는 모습이고요.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한 주가 상승 폭이 컸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제가 15년 정도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코스피가 12개월 포워드 PER 15배 넘어서는 것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버슈팅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8월에서 10월 사이처럼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또 한 차례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만 갖고 있으면 한 50% 정도는 그냥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호황이었는데 올해도 그런 강세장이 이어질지는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고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이렇게 확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10배, 9배 정도에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2021년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한껏 주가로 이미 선반영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대가 크면 막상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버셨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또 조상님이 덕을 쌓은 결과다. 좀 이렇게 스스로에게 좀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수익률은 좀 잊어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또 생각이 돼요. 2020년은 정말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큰 장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뭐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회고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아무래도 진검승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진짜 실력을 겨루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런 진짜 실력은 디테일에 대한 천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테일에 대한 천착이다. 그러니까는 디테일을 얼마만큼 많이 아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가는 실적에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분석은 전망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이제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더욱 힘든 시장이 될 겁니다. 펀더멘탈이 아주 우수한 몇몇의 기업을 빼놓고는 대부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한 이성으로 뚜렷한 투자 원칙을 가져가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럴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이제 펀드 매니저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펀드 매니저의 학교 후배가 주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풍제약 같은 이런 종목으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뭐 주가가 막 뭐 며칠 연속 상한가하고 막 그런 종목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추천해주는 그런 종목 10개 정도를 갖다 그냥 사놓고 그 중에 2-3개 종목만 이렇게 가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합산으로 하게 되면 이제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8개는 주가가 덜 오르거나 조금 내려가더라도 2-3개 종목이 주가가 막 이렇게 100%, 막 50% 이렇게 주가가 간 겁니다. 유동성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유동성으로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제 아닌 것 같거든요. 만일 작년처럼 이런 전략을 시도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두세 종목은 한 15에서 20% 오를 거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10에서 20% 빠지게 되면서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아는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회사의 내용이라든지 주가의 변동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된다. 이 바이 앤 홀드라는 전략이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종목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거고,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냥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놓고 가만히 거래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은 뭐 주가가 2배 올랐더라. 이거는 다분히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가는 다 움직임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뉴스에 의한 것도 있고 실적 전망이나 신규 투자 계획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바이 앤 홀드 했어야 됐어요.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거. 왜냐하게 되면 그런 최신 정보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회사 하나TV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모닝 미팅 방송을 통해서 최신 업데이트 데이터들, 자료들 갖다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전달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바로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7월 달에 예를 들면 코스맥스 급락할 때 콩콜 결과가 좀 와전된 것이다 라고 동영상을 바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마트 6월 달 실적 발표하고 나서 동일점 성장률이 역신장인데도 주가가 막 이렇게 튀었어요. 숫자 뒤에 있는 함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6월 실적 발표, 한국의 월마트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이제 리포트를 쓰고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많죠. 최상욱 의원, 저희 회사에서 건설 담당하던 최상욱 의원도 따로 지금 유튜브를 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이호석, SK증권의 이호석 팀장, 뭐 이트레이드의 오리나 위원, 그다음에 뭐 변두진 매니저 같은 이런 전현직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도 각각의 영역에서 상당히 훌륭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3%라든지 뭐 이트렌드 염블린 님이시죠? 네, 이런 분들이 또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관 투자자에게 밀리지 않는 정보력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분기 실적 모멘텀 때문에 매수를 했다면 실적 발표 끝나면 바로 차익 실현하는 게 정석입니다.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욕심부리지 않는 게 나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7, 8%라도 수익 나면 정말 잘하는 거다.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2%도 안 되는데 7, 8%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거는 자기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코로나19 3차 재확산 리스크도 뭐 커지고 있고, 그리고 백신 효과에 대한 걱정도 뭐 계속 제기되고 있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막 하루에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등락이 계속 심한 상황인데요. 뭐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나와서 또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어떤 외국계 증권사는 3% 수익만 나도 자동으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만 하더라도 연간 이자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가 뭐 투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1%, 2% 이런 수익률을 갖다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 커버리지 종목 가운데서도 이마트, 뭐 LG생활건강 탑픽 종목이잖아요. 연간 주가 상승 여력 뭐 20-30%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에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있어요. 뭐 차익 실현했다고, 여기서 익절했다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물론 이제 목표 주가가 훨씬 높습니다만은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제가 항상 그 답글을 남깁니다. 그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짧게 끊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팔로우만 하시게 되면 한 종목만 가지고도 연간에 두세 번의 기회는 또 항상 옵니다. 그리고 먼저 진짜 아셔야 될 게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그런 수익은 그건 수익 낸 것이 아니다. 투자는 잃지 않는 게 우선이고요. 작던 크던 무조건 수익 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답글을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남깁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올해 같은 장은. 그러니까 유튜브 보게 되면 굉장히 주식으로 몇백억 번 분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 1998년 IMF 금융위기 때 또는 2008년에 리만 사태 때 그때 장이 급락해가지고서는 돈을 번 겁니다. 시장 폭락기였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몇 배 뛴 거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2020년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1450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200을 찍었으니까 더블 이상을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장은 사실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장이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장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는 생활비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요.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폭락장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 몰라서 이렇게 어리둥절 해가지고서 그 큰 기회를 그냥 날리거나 또는 해외에 한번 갈 돈 버는 이제 그 정도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를 자산 규모의 레벨업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그때 자산 규모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대로 살리기 위한 훈련이다 생각하고서 올해를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주식은 결코 이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하고 그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투자의 원칙, 그리고 인내와 용기 같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멘탈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전제가 되어야지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투기적 성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작전주 여러 가지. 왜냐하면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보가 상당히 투명하게 공유가 되면서 점점 합리적인 시장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투자자의 노력에 어떤 비례하는 시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주식 투자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어떤 진정한 투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이제 도움이 되고 싶은 이런 생각에서인데 자아완성이죠, 일종의.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상당히 보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